본사에 갔었거든요. 근데 돈이 없으면 미래를 준비해야 되죠. 당연히. 여러분 세상 나가서 살아보세요. 돈이 어디 공짜로 생기는 데가 어디가 있나. 뭔가는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내가 돈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안 해도 돼. 근데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다 돈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뭔가 우리 그런 얘기 하죠. 아, 나도 자영업을 해서 돈 좀 벌고 싶어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직장 다니기 싫어. 나 자영업 하고 싶어. 그러잖아요. 그럼 자영업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사실. 그죠? 내가 아이템을 하나를 골랐다 하더라도 그 아이템 하나 고르기가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메이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자영사업의 기회를 제공해줘요. 아메이는 그 창업자님들이 우리한테 물건 팔아먹는 게 아니잖아요. 자영사업의 기회를 제공해주겠다. 너네들이 사업을 하고 싶어? 정말 세계에서 최고의 제품을 우리가 다 판가라줄게. 너네들은 그걸로 가지고 사업을 한번 해봐.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나도 그 제품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너 사업하고 싶어? 이 제품 가지고 사업을 해봐.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지. 저 사람들한테 내가 물건을 팔아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아메 사업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잘못 알고 치약을 팔라고 보니까 치약 안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뭐 쪽팔려서 그러면 치약을 어떻게 그거 뭐 얼마나 그거 해서 얼마나 남어?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뭐 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치약 팔아서 진짜 얼마나 팔겠어요. 여러분들 혼자서. 그게 아니잖아요. 창업자들이 우리한테 한 거는 우리한테 자영사업의 기회를 제공하겠다. 니네들 자영사업 하고 싶지? 자영사업의 기회 제공해줄게. 근데 아이템은 우리가 세계 최고의 제품으로 만들어줄게. 이거 가지고 한번 자영사업을 해봐. 그거잖아요. 그럼 거꾸로 여러분들 생각 똑같잖아. 나 필요한 거 쓰고 또 똑같은 그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 제공을 하고. 우리가 지금 중산층이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물방울무늬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 아시죠? 옛날에 마른 목걸은 중산층이 비대했던 시대예요. 중산층이 컸던 시대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물방울 무늬로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중산층이 없어지고 위에 몇 층하고 밑으로 다 이렇게 무겁게 내려가 앉아있는 그런 지금 물방울 무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는 까딱하면 우리도 다 저 밑층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다. 나이 먹어가면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빈민층이 많은 노인 인구가 많아요. 빈민층이. 그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죠. 근데 그 사람들도 저도 어떻게 보면 그 빈민 노인층이에요. 노인층이면 거의 75세가 넘으면 60세가 넘으면 전부 퇴직을 하고 점점 있는 거 까먹고 나면 70세 넘으면 거의 이제 돈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70세, 75세에도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은 굉장히 극히 많지 않은 세대라고 해요. 그렇다면 그 얘기는 뭐냐,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그 사각지대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스스로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기회. 지금 내가 40이다, 50이다, 아니면 30이다. 아직도 뭐 내가 70대 되려면 40년이나 남았어. 30대에 이르지 못하는 거는 40대에도 못 이뤄요. 시간만 까먹을 뿐이에요. 그래서 점점 더 구차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진짜 어렵다라는 거.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사장에 올라갔다고 해서 그냥 다 잘 살아진 거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리고 상대적 빈곤은 더 심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다 똑같이 3천만 원 시대, 4천만 원 시대도 다 살고 다 중산층이라고 알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시대가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 지금 그 시대에 60세 이상, 지금 60에서 65세 시대가 850만이 하고 싶은데 일을 못하는 시대. 그 인구가 850만이나 됐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도 그 사이에 끼어들어 있을 것이고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그 시대에 그 나이에 끼어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나이를 훨씬 지났지만 그래서 이번에 많이 생각한 게 만약 내가 아메이를 만나지 못했고 아메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잘못했다면 내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정말 많이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아메이를 100% 일단 이해를 하라, 머리로 이해를 하라는 말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겠어요.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그냥 아메이를 이리저리 팔고 이리저리 막 그냥 사재기 하고 막 이래가지고 피를 간다 한들 그건 아무 소용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잘못한 아메이는 안 하는 이만 못해요. 정말 여러분들이 아메이를 제대로 공부해서 제대로 정말 하신다면 여러분 인생이 정말 승승장구 아마 앞으로 여러분 노후는 기가 막히게 멋질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보면서 제가 이번에 그 본사를 다녀오면서 누리면서 다녀왔거든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아메이를 안 했다면. 그래서 전부 거기 오신 분들이 전부 내가 아메이를 안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우리가 더 많이 알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왕에 하는 모두들 하는 얘기가 그래. 몰라서 못하냐? 실천을 안 하지. 그 실천을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몰라서 못할 수도 있지만요. 게을러서 못하는 수도 있고. 정말 여러분 모른다면 배워야 되고 게을러다면 그 게으름으로부터는 여러분들이 얼른 박차고 일어나지 않으면 세상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거. 제가 이번에 다녀보면서 그거 많이 느꼈습니다. 노숙자들이요. 진짜 길거리에 하와이뿐만 아니라 미국 중부에도 노숙자들이 널려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영어를 못합니까? 미국에 있는 노숙자들이 영어 잘해요. 저보다 다 잘하죠. 그 중에는 정말 많이 배운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진다라는 거. 정말 여러분 정신 차리고 오늘 우리 김민기 곤수미 리더님의 그 노하우이기도 하고 그분들이 본 느낌도 하고 정말 여러분이 좋은 시간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하시는 시간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곤수미 리더님 여기 나와 계신데 여러분 박수로 환영하죠. 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호님. 네, 정신 똑바로 차리자. 정신 똑바로 차리셨죠? 네, 그러면 정신 똑바로 차린 이 상태에서 그 다음 시간 건수미 김민기 리더님의 특강 시간입니다. 우선 김민기 리더님 먼저 나와주세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김민기입니다. 예, 또 호영님 또 앞에 먼저 멘트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오랜만에 얼굴 뵀네요. 그렇죠? 오랜만에 얼굴 뵙고 제가 그 한국을 떠났다는 표현보다는 한국에서 미국에 간 시기가 2022년 8월 12일이에요. 오늘이 6월 12일. 그러니까 정확하게 10개월, 300일 됐어요. 300일. 미국 온 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웅녀가 마늘하고 쑥 먹고 그 사람 되는데 100일 걸렸거든요. 근데 300일이면 뭔가 뭐 다른 사람이 뭐 될 충분히 그 시간인데 사실 변화라는 거는 그 환경에 있는 사람 잘 몰라요. 다른 환경으로 가봐야지 내가 얼만큼 변하고 내가 어떻게 다르게 느끼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예, 일단은 오늘은 뭐 제가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어떤 걸 배우고 그리고 어떤 걸 느꼈는지 한 세 파트 정도. 그러니까 제가 여기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애들 셋이랑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애들에 대한 얘기들. 근데 애들에 대한 얘기가 그냥 육아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리더가 본 아메이에서 사업을 하는 리더가 보는 어떤 자녀의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파트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적응해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파트는 제가 지금 생각하는 시대 변화 그리고 아메이가 가지는 고유의 가치들 이런 것들 그래서 한 세 파트 정도로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좀 본인 자녀들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스토리 풀어드릴 테니까 저도 화면 공유하고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잘 들리시죠? 예. 오랜만에 많은 리더를 보니까 되게 반갑네요. 반갑고 잠깐만요. 이거 좀 없애고 자, 제 주제는 낯선 선택. 잠깐만요. 이거 제가 이거만 줄이고 잠깐만 이렇게 됐어요. 보이시죠? 예. 저는 낯선 선택, 낯선 환경, 낯선 기회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드릴 텐데 사실 뭐 저는 2005년도에 그 회사를 그만두고 회사 다니고 1년 그만두고 바로 아메리카를 시작했고 뭐 결혼도 43일만 일찍 해버렸고 그다음에 그냥 17년 동안 비즈니스 하다가 제가 이제 미국을 또 여기 왔죠.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결정을 할 때 저는 많이 생각은 안 한 것 같아요. 많이 생각 안 하지만 어느 시기가 이제 무르익었을 때 이런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는 늘 뭐가 있었냐면 과연 이 아메이에서 배운 것들 이런 것들이 아메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도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 분명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밖에서 보면 우리는 그냥 아메하는 사람들이고 아메하는 리더들 그러면 아메에서만 통용되는 지식을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땐 그렇지 않았거든요. 제가 뭐 나를 바꿀 자유나 탁월한 발견 책을 썼을 때도 제가 이사 배운 것들이 충분히 경쟁력 있고 아메를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도 이런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익힌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텐데 그런 생각 늘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안에만 있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미국에서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이때까지 배웠던 학습됐던 제가 생활했던 그 방식이 과연 그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통할까라는 그런 약간의 어떤 지금은 실험 무대일 수도 있죠. 제가 그래서 작년 8월 12일 날 미국을 왔고요. 예. 사실 제가 경험한 지금 낯선 세계는 그 세 가지인데 빵 프로의 세계죠. 여기는 미국이다 하지만 빵 프로의 세계. 어떻게 보면 저는 늘 아메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뭐 파트너들이나 스폰서들이나 아니면 미팅을 보더라도 늘 아메이 하신 분들 많이 만났잖아요. 근데 여기는 제로 빵 프로의 세계들.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떤 핀이 있고 제가 있는 그런 인식조차 없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낯선 세계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제 22여 년 만에 대학생 2004년도에 졸업했거든요. 2003년 학교 끝나고 2004년도에 제가 학부를 졸업했는데 20년 만에 제가 다시 대학원생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20년 동안 뭐 외국 갈 때는 영어 스피치 잠깐 했지만 뭐 영어를 뭐 많이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20년 만에 이제 제가 대학생을 한 거고 세 번째는 그냥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애들 셋이랑 있다는 거죠. 세 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메이를 한 15년, 16, 17년 한 리더가 빵 프로의 세계에 온 거하고 그 다음에 뭐 제가 미팅은 들었지만 아카데믹한 공부는 안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든 거 말하고 듣고 쓰고 하는 걸 다 영어로 하는 상황에서 왔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전혀 하지 않았던 사실 제가 그 희망이 태어날 때부터 저희 집에 이제 이모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뭐 기저귀도 한번 갈아본 적이 없어요. 애를 뭐 젖을 뭐 분유를 먹인 적도 없고 저는 육아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이게 뭐 자랑이 아니라 좀 미팅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설거지를 한 적도 없고 제가 빨래를 한 적도 없고 사실 제가 그런 적 없거든요. 근데 살림도 해야 되고 애셋이 와 있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가장 낯선 세계였다. 그래서 이제 8월 12일 날 어마어마한 짐을 가지고 이제 미국에 들어가고 이제 여기 그랜드 레피즈 보시죠. 그랜드 레피즈. 그랜드 레피즈로 오는 직항은 없습니다. 이번에 오연 스폰서 오실 때도 아틀란타로 오셔가지고 4시간 대기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랜드 레피즈가 일반 사람들 가기 굉장히 어려운 도시예요. 뭐 그냥 직항이 없기 때문에 시카고로 오거나 미니애폴리스 오거나 디트로이트 오거나 애틀란타 오거나 해서 이제 직항 와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그 아메이를 잘 모르는 친구들한테 뭐 미국 간다고 그랬을 때 어디 간다고 그랬을 때 그랜드 레피즈 간다고 그랬을 때 아는 애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야 그랜드 레피즈를 알지 뭐 일반 사람들이 그랜드 레피즈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뭐 시카고, 뉴욕, 뭐 LA 뭐 이런 데는 알지만 근데 이제 사실 그랜드 레피즈라는 곳이 아메이 도시이기도 하지만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예요. 그랜드 레피즈가. 제가 여기 와서 알았어요. 여기 와서 미시간주, 미국에 50개 주가 있는데 미시간주에서 이제 디트로이트가 제일 큰 도시고 그 두 번째로 가장 큰 도시가 이제 그랜드 레피즈입니다. 여기 주도는 이제 미시간 스테이트 대학이 있는 랜싱이라는 곳이고 여기 보시면 그랜드 레피즈가 named one of the best place to live in the country하고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뽑혔어요. 미국에 인구 5만 명 이상 도시가 몇 개 정도 있냐면 한 500개 있거든요. 500개? 그 중에 그랜드 레피즈가 여러분 몇 위인지 아십니까?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16위예요. 16번째로 살기 좋아요. 그리고 이걸 또 뽑아요. 미국에서는 best place to raise a family. 애들을 기르고 가족들이 살기에, 그러니까 자녀들을 부양하게 최고 도시가 어디냐? 1등이 어딘지 아세요? 놀랍게? 여러분 그랜드 레피즈입니다. 1등이 그랜드 레피즈 1등이. 애들 키우고 가정도시. 기준이 뭐냐? 스쿨 레이팅. 학교 평점이죠. 이 공립학교들. 공립학교들이라고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시설들, 학교 시설들이나 선생님의 수준, 그다음에 얘네들이 진학했을 때 어떤 퍼포먼스 이런 것들인데 스쿨 레이팅, 그다음 크라임 레이트, 범죄율 낮은 게 좋은 것이죠. 그리고 average cost of child, 애들 키울 때 비용. 그다음에 amenities for kids라고 애들이 갈 만한 곳도 있잖아요. 뭐 문화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 이런 것들. 뭐 이런 기준들. 그러니까 이런 기준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랜드 레피즈가 평점 1위예요. 1등. 그러니까 와 나는 옛날에 아니 이 리치 디버스하고 제이 벤 앤드 패밀리 분들이 여유 있으실 텐데 굉장히 부자실 텐데 왜 아메이 공장이 있는 이 시골에 계속 계실까? 제가 살아보니까 여기가 살기 제일 좋아요. 살기 제일 좋고 굉장히 깔끔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사실 여러분은 그러니까 아메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게 아니라 이름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여기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잘 모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여기는 약간 수원 영통 지역의 삼성 같은 거죠, 그냥 아메이라고 그러면. 왜냐하면 아메이가 어마어마한 고용을 하거든요. 뭐 사실 제가 공부하는 것도 디보스 커뮤니케이션 센터하고 제가 운동하는 것도 캐럿 밴 엔델 센터하고 그러니까 디보스하고 밴 엔델로 이름 지어진 건물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 기업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도 많고 학교에 지원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 그랜드 레피즈가 인구 한 100만 정도 되는 도시인데 이 정도 규모 도시에 리치 디보스 플레이스나 밴 엔델 같은 큰 행사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스틴 비버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몇 년 전에. 저스틴 비버가 그랜드 레피즈 이런 규모 도시 안 오거든요. 근데 워낙 행사장이나 규모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왜? 아메이가 투자를 그만큼 했기 때문에 아메이 창업자들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헬렌 디버스 하스피럴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이기도 하죠.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제가 있는 동네는 이제 한국 분들이 없는데 한 명의 이제 한국 자녀 있는 분들이 왔어요. 근데 그분이 어디 왜 왔냐 그러니까 그분 취업해서 왔다는 거예요. 아메이는 아니래요. 그러니까 보니까 밴 앤델 인스티튜트에 취업해서 왔는데 그 남편분이 이제 서울대에 계신 분이었어요. 서울대 박사과정 하시고 서울대 병원에 계신 분인데 밴 앤델 인스티튜트에 스카우트 되셔서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는 뭐 아메이나 밴 앤델은 최고의 하이 테크놀로지를 연구하는 그런 기관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아메이에 대한 어떤 평가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아메이 뭐 생각하는 거는 그 여러분이 객관적인 정보를 좀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여기서는 그냥 아메이라는 기업이 저한테 굉장히 크게 와닿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죠. 인구가 107만이고 한다는 거. 제가 이제 그 여기 집에 왔죠. 아파트를 구했죠.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서 신경 쓴 건 뭐냐면 그래도 학군. 그러니까 미국 똑같거든요. 좋은 곳이 어디냐? 학군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 한국만 교육열이 심한 것이 아니라 미국 엄청 심합니다. 여기서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근데 한국하고 조금 다른 건 있어요. 한국은 이제 대치동이나 목동이나 학원 중심으로 많이 돌리지만 여기서 부모님들 생각하는 어떤 그 학구열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점수도 물론 중요하죠. 점수 중요하지만 얼마나 많은 스포츠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느냐. 그리고 주위 친구들과 어떤 교류를 많이 하고 있느냐. 왜 좋은 지역으로 집을 구하냐면 뭐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으면 보통 부모님들이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커뮤니티들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애들이 학교 가서 행사할 때도 부모님들이 지원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해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집을 구해서 왔고 여기가 이제 자기가 처음 왔을 때 지금은 이제 제가 다른 집이에요. 희망이가 오기 때문에 이제 이사를 했고 처음 왔던 집이었고 이건 이제 시카고에 잠깐 들렸을 때 제가 아는 지인, 제 친구가 이제 짐 싸준 거죠. 바리바리 싸갖고 와가지고 짐 풀고 세팅부터 한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사를 하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 아메이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예, 환경이 중요해서 식품 세팅해 놓고 세제 쫙 깔아 놓고 제일 중요한 아티스트 쫙. 여러분 제가 피부가 지금 너무 좋지 않아요? 제가 봐도 여기 애들이 놀랜다니까요. 여기 애들 놀래요. 아티스트들 꾸준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처음 장에 가니까 코스트코 갔죠. 코스트코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카드 보여주고 해야 되고 현금하고 비자 카드밖에 안 되고 나올 때 영수증 확인하고 똑같아요. 글로벌 똑같은 시스템. 그래서 장을 봐가지고 온 첫 끼니가 이거예요. 내가 미국에서 먹은 첫 끼니를 첫 끼니. 상이 없어요. 가구가 없어요. 그래서 박스에 이렇게 뭐 이게 저희 미국 생활의 스타트였어요. 여기는 정수기는 제가 아직 왜 설치 못했냐면 여기 전원이 없어요. 여기 싱크대 돌아서 해야 되는데 그럼 뚫어야 되거든. 근데 이거 아파트 렌트 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가장 그리운 아메이 제품이 이스프링입니다. 이스프링. 예. 그리고 자기가 처음에 와서 좀 아팠어요. 오자마자. 그러니까 나는 애들 아픈 거를 저는 경험을 못했거든요. 제가 살면서도 애가 아팠겠지. 근데 저는 아픈 거를 기억을 못해요. 제가 케어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애가 아파서 한 3일 동안 열도 나고 계속 설사 한 3일 동안 한 5kg 빠졌어. 애가 그냥 좀 말랐더라고 그냥.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할 수 있는 게. 할 수 있는 거는 아세로아씨를 이렇게 빻아서 먹이는 거. 유산균하고 빻아서 먹이는 거 있잖아. 민간요법이죠. 그러니까 우리 민간요법 쓰잖아. 아세로아씨 빻아가지고 유산균 먹이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죽 먹이는데 이거 뭐 장조림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북청 참기름 해가지고 먹는데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유학생 삶이죠. 그래서 제가 막 현타 오는 거지. 내가 괜찮았거든요 집에서 뭐 이모님이 다 뭐 해주고 뭐 그러니까 뭐 안 했는데 현타 오는 거 이게 이 상위에서 먹는데 자유롭게 먹는데 야 이게 뭐냐 이거 뭐냐면 코스트코에서 가져온 박스 뒤집어서 여기서 책도 보고 밥상도 한 거예요. 내가 이거 뭐 어떻게 이렇게 됐냐 갑자기.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생활이라 그러면 미국 아메리카 뭐 판타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 대부분 관광으로 오잖아요. 미국 관광지로 오지만 이 고도의 자본주의가 발달된 미국이라는 거는 얄짤없어요. 얄짤없고 사실 저희가 있는 환경 같은 거 아파트는 오히려 이번에 잠깐 오셨지만 괜찮은 곳이에요. 근데 험한 데 가면 진짜 험해요. 진짜 험해요. 진짜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많은 젊은 친구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이민을 가볼까? 그럼 가보라고 그래. 나는 이민 가지 말고 한 달 살아보라고 그래. 돈 없이. 계좌에 몇만 불 없이 한번 살아봐요. 그냥. 그러면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야. 그래서 이제 애를 입학시키고 자유는 이제 입학을 잘했습니다. 잘하고 뭐 얘는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는 어렸을 때 이렇게 박스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얘가 사실 우리 집에서 그 희망이 때부터는 저희 집에 이모님이 있었고 저희가 같이 살았기는 같이 살았지만 얘는 어렸을 때 지났어. 지났어. 놀라신 분이 있네. 그러니까 박스를 보고. 그러니까 이 박스만 보내줘 저희는. 자유는 처음부터 저희 장모님이 키워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어머니 키워주시고 한 4살, 5살 때까지 저희랑 같이 안 살았어요. 제가 그때 한참 에메랄드 대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수석 뭐 그다음에 핀도전 할 때였기 때문에 저희는 육아라는 개념이 없었고 자유는 전국을 돌면서 그냥 이리저리 손에서 그냥 키웠던 거예요. 그냥. 근데 어떻게 보면 얘도 그러면 아메이 사업에 자기 지분이 있잖아요. 자기가 들인 노력이 있으니까. 그 들인 노력만큼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자기가 어렸을 때 본사도 왔었고 프리덤에서 사진도 찍었고 지금은 컸죠. 얘가 저보다 이제 훨씬 많이 크거든요. 저보다 많이 커 이제 중인데 많이 커요. 많이 크고 집에서 얘는 이제 밥도 하고 빨래도 개고 운동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냥 뭐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그냥 여기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얘가 원래 여기로 올렸던 게 아니라 그냥 보딩 스쿨 보내려고 그랬거든요. 중학교 얘가 외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서 보딩을 보내려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보딩을 보내다가 제가 하고 이렇게 다 어떻게 보면 엮인 건데 제가 여기 생각해 보니까 얘를 그냥 중학교 보딩을 보냈다면 나는 굉장히 미스테이크였을 것 같아요. 그것이 그냥 내가 자녀랑 얘기도 많이 못 해보고 얘가 어떻게 크는지도 모르고 얘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미국 시스템 보면서 거기서 이제 있는 애들이랑 어울려서 학교 공부 보내면 단순히 부모님은 어떤 존재? 그냥 돈만 보내는 존재.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국 보딩 보낸 애들은 굉장히 여유 있는 오기 때문에 우리 집은 왜 내 친구 부모님과 서포트를 못할까? 뭐 이런 얘기들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얘가 미국 와서 한 거 뭐냐면 이제 살림을 같이 하잖아요. 장을 같이 보고 같이 고생하는 전우기 때문에 얘는 뭐 작은 것도 굉장히 고마워요. 뭐 작은 거로.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내가 잘 못해주는 것 같다. 내가 아메이 사업한다고 얘 케어를 못하는 것 같다. 그런 마음 조금만치도 가질 필요 없어요. 다만 아메이 사업한다는 핑계로 그냥 시간을 보내거나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나 미팅 가야 돼. 케어할 수 없어. 가서 좀 노시거나 이런 뭐 feel guilty를 느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 사업에서 미래 비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뛰신다면 아이들을 좀 소홀히 하는 거, 먹을 거 잘 못 챙겨주는 거, 난 2000% 확신 가지고 있어요. 전혀 애들은 그거를 원하지 않는다. 그걸 원하지 않고 애들은 발전된 엄마를 원할 겁니다. 아무튼 얘가 오고 얘는 자유는 하루에 이 11시간씩 음악을 듣는 애예요. 태어날 때부터 일어날 때부터 잠들 때까지. 그래서 얘는 엄청 좋아하는데 학교 이제 파이널 축제에서 얘가 마지막 엔딩곡 불렀거든요. It's all my fault. I dropped the ball. You're gonna have she's good. They give her out. Place it on you. 제가 여기서 느낀 건 뭐냐면 얘가 여기서 노래 안 부르면 한국에서는 노래방에서 노래를 불렀을 거야. 이제 중학생이면 친구가 노래 부르니까. 근데 미국이란 나라가 저도 이제 보잖아요. 미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애들의 작은 것도 격려해주고 작은 것도 시도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잘해서 무대에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세우는 거죠. 그리고 한국이 엔터테인먼트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만 불러도 먹어주는 거예요. 먹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자기 학교에서 인기 되게 많았대 마지막에. 근데 내가 이 앞열에 있는 여자애들 표정 있죠. 입 막고 있는 애들, 화난 애들. 와 이거 부럽더라고. 어떻게 미국 여자애들한테 이런 환호를 받을 수 있지? 너무 부럽다 자유야. 난 네가 부럽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얘는 자리를 잘 잡았어요. 자리를 잘 잡은 게 뭐냐면 뭐 어렸을 때부터 여러 군데 돌다 보니까 얘는 포시랍지가 않아. 어디든 적응을 잘해요. 어디든 적응을 잘해. 그래서 여기서 적응 잘하고 친구들하고 잘 지냅니다. 예. 얘가 있다가 이제 원래 얘하고 저하고만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얘가 온 거죠. 얘도 이제 미국 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얘가 미국 가고 싶다고 그런 거예요. 얘 희망이가 오빠 가 있으니까 그래 너도 와라. 그래 와가지고 이제 희망이도 와가지고 이제 시스템 똑같이 일단 설거지 일단 집안일부터 얘는 분담을 해야 돼요. 집안일부터 우리 집에 공짜 법은 없다. 너도 학생이고 나도 학생이야. 내가 여기 아빠로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나이가 많은 그냥 동료가 있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일찍부터 우린 분담을 했기 때문에 이건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당연하게. 얘도 낯선 환경이죠. 얘는 나보다 더 영어를 더 못하는데 그리고 얘가 뭐 설거지 뭐 해봤겠습니까? 와가지고 빨래 개고 하는데 오면 똑같이 공부하고 저는 운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 이렇게 시키고 여기는 또 운동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뭐 수영도 하고 운동도 계속 합니다. 끝나고 나면 우리 저녁에는 이제 집공 시간이 있거든요. 집공 시간. 집공이 뭐냐면 1시간 반 정도. 8시부터 9시 반까지 또는 8시부터 9시 반까지 저녁에 집공 시간 해요. 책을 보든지 과제라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그러니까 꾸준히 일정 시간을 집중해서 뭔가를 한다는 건 대단히 의미 있는 것 같고 애들도 틀을 잘 잡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희망이 같은 경우에는 뭐 얘가 춤추는 거 좋아하는데 약간 근성을 좀 키워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마라톤 다 신청했는데 이 자유가 옛날에 몇 년 전에 한 6살 때인가 7살 때가 와가지고 여기서 아메 그 마라톤 뛰었어요. 와가지고 비 오는데 얘가 그때 10kg 안주했거든요. 뛰고 나서 자기가 엄청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희망이 너다. 이제 네가 한번 뛰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신청 다 해가지고 여러분 10km가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10km가. 근데 얘는 그렇게 뛰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뭐 아메이정 씨는 일단 뛰어보고 느끼게 한다. 일단 뭐 참가시키는 거죠. 그리고 한번 시작하면 바로 끝낸다. 그래서 이제 오빠가 이제 신발끈도 매주고 이제 사랑이가 긴장한 표정이죠. 그래서 느낌인데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 근데 집에 못 가. 입장권이 하는 거죠 뭐. 그래서 아메이 리버 뱅크런이 미시간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25km 대회는 가장 큰 대회고요. 미시간에서 가장 큰 마라톤 대회예요. 그래서 여기 2만 명 참가하는데 저는 이런 데 참가시켰어요. 저도 이제 김일주 스포츠에 따라서 마라톤도 가고 철인도 가면서 그 분위기가 주는 굉장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파트너들도 이제 원더슈즈 얼마 전에 갔다 와서 너무너무 좋았다는데 사실 이거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와서 직접 뛰어봐야 돼, 이 느낌을. 진짜 여러 사람이 뛰고 도전한 이 현장을. 4, 3, 2, 1. Good luck, Ken Cares. Have a great run this morning. We'll see you at the finish line. 뛰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교육 과정은 사실 학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데 참여시키는 거죠. 참여시키고 느껴보고 고생하고 하는 것이 제 이제 프로이기 때문에 희망이가 처음에 좀 뛰었어요. 근데 중간에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 중간부터 이제 좀 걷고 힘들어 하더라고. 한 2km 때부터. 2km 때부터 내가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뭐 우리는 빠꾸는 없죠. 노빠꾸. 여기가 이제 리치 리버스 센터를 지나서 근데 얘가 또 신기하게 기지를 보는데 누가 박수 치면 또 뛰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응원 받으면 힘이 나는 거야. 응원 받으면. 그러니까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힘을 안 내고 싶은 거죠. 근데 응원하면 이렇게 그냥 뛰는 거니까. 또 걸어요. 또 안 볼 때는 또. 하나 놀고 그냥. 너무 힘들다고 그냥. 놀고 얘 혼자 거의 꼴찌여서 뒤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물은 물 다 찾아 먹고. 그러니까 굉장히 격려를 많이 해주거든요. 여기 사람들이. 근데 놀라운 거 발견했잖아. 여기가 피니시 한 500m 지점인데 얘 거의 막간 상태로 왔거든요. 걷고 그랬거든요. 음악 나오니까 힘이 없는 게 아니었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는 게 아니라고. 내가 원하는 게 딱 나오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결국은 에너지가 없지 않다. 저는 아닐 것 같아. 힘든 것 같아. 힘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라 생각 전환이에요. 그래서 피니시를 했죠. 마지막에 10km. 그래서 저는 완주를 시켰죠. 그래서 이제 이 메달을 가지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스폰서 역할도 이런 게 아닐까. 중간에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하더라도 할 수 있다. 끝까지 완주시키는 거. 그래서 여러분 회계연도 시작할 때 시작은 했지만 완주가 돼야지 배우는 게 있어요. 완주를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생만 한 거야. 왜냐? 내가 의미 부여가 안 되잖아요. 완주를 하고 마지막에 피니시 라인 끊고 메달을 받아야지. 그 고생이 그 힘듦이 이런 걸로 바뀌는구나. 배우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과정이 중요하다. 노력이 중요하다. 아니요. 그거는 결과를 냈을 때 그게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노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하면 암에서 제공하는 그 보상들을 받아야지 과거가 해석이 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 있잖아요. 얘는 춤추는 걸 좋아해서 이제 댄스 아카데미 등록을 했는데 이 데이브 매튜 스튜디오가 이제 그라이프 제일 큰 스튜디오인데 여기는 또 공연이 잡혔는데 공연은 괜찮아. 근데 저한테 메일이 왔는데 애를 이런 식으로 메이크업 하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못하는 거야. 메이크업은.
이런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를. 이때 좀 멘붕 왔잖아. 또. 아빠로서 커버가 다 안 되는 게 있구나 메이크업을. 그게 어떻게 해요? 나는 젖동량이 아니라 메이크업 동량을 했지. 이분은 미시즈 회일. 고래 이름이 고래인데 고래 여사인데 덩치가 되게 크신 분이에요. 저보다 나이가 3살인가 어린다 하여튼. 또 여기서 주부들과 친해지잖아요. 내가 주부들 친해져가지고 내가 애를 혼자 키우는데 내가 와이프가 없는 건 아닌데 있다. 근데 혼자 키운다. 근데 내가 메이크업을 못 하겠다. 혹시 니네 애들 머리 메이크업 할 때 우리 애 얼굴 잠깐 5분만 좀 넣어도 될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표현 잘하는 거 of course. 그래서 뭐 해준 거예요. 이렇게 촌스럽게 복숭아 볼터치로. 뭐 아시아의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요? 그냥 했지. 그래서 이 엄청 큰 무대에서 공연했거든요. 희망이가 첫 무대. 미국에서 공연해본 꿈이었는데 이 첫 무대에서 무대 공연을 잘하고 얘도 이제 이렇게 적응을 잘하고 있습니다. 아들하고 딸은 좀 달라요. 아들은 대화를 통하고 같이 운동 키울 수 있지만 딸에는 좀 달라. 좀 달라. 정서가 좀 달라. 좀 다르고 또 얘 막내가 온 거예요. 얘. 얘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 얘는. 근데 얘는 엄마를 힘들게 해서 내가 소환한 거야. 얘 소환을 한 거야 얘가. 오빠하고 이 언니 있다가 자기만 있으니까 얘가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얘 결단했죠 결단. 이게 과연 될까? 과연 이게 될까? 그래 보내라 어차피 할 거. 오늘은 막내가 처음 학교 간 날이네. 언니의 소감은 어때요? 조금 하면서 잘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 잘할 거예요. 막내, 너 소감 어때? 아빠 얘기했지? 영어 못하면 뭐 하고 있으면 된다고? 오케이, 웃고만 있으면 돼. 그냥 웃고만 있으면 돼. No problem. 오케이. 파이팅! 근데 우리 애들이 겁도 없는 게 얘네들이 영어 하나도 못하거든요. 이 사랑이는 와가지고 화장실을 못 갔어요. 레스트룸 얘기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고백을 하더라고. 자기가 오늘 하루 종일 화장실을 못 갔대요. 선생님 얘기를 못 해가지고. 내가 근데 왜 온 거야? 여기 미국에 왜 온 거야? 그냥 온 거야. 언니 따라 그냥 온 거야. 여러분 뭘 알아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저지르는 거예요. 그냥 저지르는 거예요. 오다 보면 뭐 알아듣겠지. 오다 보면.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제 여기 얘는 이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희망이한테 희망아 사랑이가 밥 안 굶고 그냥 아침 한 8시 가서 저녁 4시 오는 게 대단하다 그냥. 내가 거기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애들이랑 어울리다 보면 뭔가 뭐 보고 배우는 게 있겠지. 일단 너도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는 게 그냥 첫 번째 교육이야. 그래서 애들은 그러고 있죠. 근데 이제 얘는 이제 제가 담당하는 게 아니라 이제 형제 레그들이 담당하는 거야. 형제 레그들이. 형제 레그들이 얘를 영어를 가르친 게 아니라 한글을 가르쳐. 얘는 한글을 다 못 배우고 왔어. 아니 왜 한글을 안 배우고 보낸 거야? 한글도. 여기서 가나다를 배우고 있다니까. 여러분 저희가 뭐 교육 많이 가르치지만 아무것도 안 시키는 퓨어한 애들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이는 한글을 미국에서 배워요. 미국에서 영어를 배운 게 아니라 미국에서 한글을 배워. 근데 도저히 한글을 못 가르치겠다 내가. 그래서 내가 설거지 할 테니까 사랑에게 가르쳐. 살림을 그래 내가 하게 된 거야. 내가 다 분업시켰다가 내가 빨래 갤 테니까 사랑을 좀 봐줘. 내가 설거지 할 테니까 사랑을 봐줘. 딜이 돼가지고 하는 거죠. 운동도 얘가 가르쳐야 돼.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애들 배우는 거죠. 그냥. 그래서 여러분 셋이 어려울 것 같지만 여러분 세례가 힘들 것 같지만 첫 번째 두 번째 다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세례를 다 키웁니다. 여러분. 점점 내가 많을수록 편하다는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언니랑 꼭 붙여 다녀요. 운동도 같이 하고 같이 다니고 또 같이 가고. 그러니까 저는 요 모습을 보는 게 되게 좋은 거죠. 요 모습을.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사업하면서 전 세계 정말 많은 나라를 다녔거든요. 하지만 제가 진짜 이 사업으로 얻은 특권 중에 하나는 지도에는 나오지 않는 나라. 아이들의 나라에서 저 여행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거 되게 아이들을 키우는 것과 아이들의 나라에서 같이 사는 건 다른 얘기예요. 진짜 달라요.
그러니까 초등학생과 중학생과 대학원생이 같은 집에 살면서 같이 장을 보고 같이 요리를 해먹고 같이 설거지를 하고 같이 빨래를 하고 같이 빨래를 개고 다음 메뉴를 결정하고 이번 주말에 뭐 할지 하고 외식할 때는 게임에서 결정하고 같이 저녁에 1시간 반 동안 같이 공부하고 이거 자체가 이게 너무 특별한 거죠. 너무 특별한 거죠.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 늘 끝말잇기를 하거든요. 애들이 끝말잇기 대장들이에요. 대장들 끝말잇기. 끝말잇기 하고 그리고 얘네들 셋이서 잘 놀아요. 이렇게. 옛날 노래 부르고 배짱이처럼 살고 있어요. 배짱이처럼 살고 있는데 저녁에 이제 같이 공부하고 그러니까 제가 키운다는 개념은 없고요. 같이 동료죠. 동료 입장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교수님한테도 애들 이렇게 셋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교수님이 엄청 놀라요. 그 셋이 같이 있는데 와이프는 한국에 있다고 그러면 이틀막이야. 더 놀라. 더 놀라. 어떻게 애들이랑 같이 있냐.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사업 통해서 배운 거죠. 결국은 내가 일일이 지시해서는 안 된다. 결국 시스템이 있고 얘네들이 이걸 게임처럼 들게 해줄 때 애들은 굉장히 자기가 먹는 걸 스스로 하면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들 키우면서 같이 지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좀 감사하고 이런 감정을 내가 느낄 수 있다니. 나는 아빠는 없었는데 내 아이덴티티에서 뭐 작가, 뭐 아메인, 연예인, 뭐 영리도 이런 게 있었지만 아빠는 없었는데 이게 이렇게 좋은 거다니. 그런 거다니 진짜로. 난 얘들이 없는 게 두려운 거야. 있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없는 게 두려운 거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래서 첫 번째는 감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결핍이에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애들이 스포일 되죠. 애들은 우리 마트 같은 데 가면 엄마가 뭐 사면 엄마 됐어요. 유학생들은 이런 거 안 먹어도 돼요. 유학생들은 이런 거 안 써도 돼. 애들이 벌써 그 멘탈이 있어요. 그런 거 있어. 돈 쓰지 마요. 없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 진짜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애들이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게 굉장히 좋고 애들이 서로 의지해야 되니까 제가 학교 가면 애들 셋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우애도 그렇고 그렇구나. 이 자녀들 그 엄마 아빠랑 있는 것이 되게 감사한 거구나. 그러니까 얘네들은 엄마 얼굴만 보여줘도 되게 고마운 거죠. 되게 고마운 거지. 두 번째가 결핍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애들이 하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해주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건 되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애들이 하고 싶은 걸 찾는다는 거. 관찰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진다는 거. 애들이 아까 전에 제가 그랬죠. 마라톤 뛰어보니까 얘는 처음엔 꾀를 파지만 힘들지만 사람이 반응하면 뛰는구나 이런 거. 이 사랑이 얘는 영어는 못하지만 펀치는 좋구나. 자기는 무대에 서는 거 좋아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관찰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정하기보다 뭔가 애들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관찰을 오래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애들은 잘 적응했어요. 문제는 졌죠. 이제 나지. 애들은 이제 끝났어 이제. 이제 켈빈 대학 왔잖아요. 켈빈 대학 여러분 미국에서 미시간 주 제일 유명하고 좋은 대학은 미시간 유니버시티, 애나바에 있는 건데 이제 켈빈 대학 여기는 또 미국에서 베스트 칼리지예요. 어떻게 보면 규모가 굉장히 크지 않은 사립 대학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부모님 학비 경제에서 여기 와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여기 오는데 얘네들이 이제 저희 이제 대학원생들이죠. 학생들이고 제가 공부하는 곳이 이제 디보스 커뮤니케이션 센터. 이제 디보솔이죠. 사실 이 디보스라는 이 단어가 저만큼 강하게 와닿는 애들도 없을 거예요. 저는 학교 내용이 잘 와닿지 않지만 디보스만큼은 제가 제일 와닿으니까. 제가 가서 봤는데 과제를 이렇게 내놓지 않아요. 매주 이제 읽을 것들 많이 내준단 말이야.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 그래도 영어 꽤 했거든요. 영어 꽤 했는데 이거 어려운 거 이걸 뭐 20페이지, 30페이지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구글 번역기를 썼어요. 구글 번역기 썼거든요. 내용을 해가지고 긁었는데 이렇게 나와요. 종교와 의사소통에 대한 의식 관점 부처는 그것을 명명하기 위해 선택한 이름 분명하다고 그것은 설교 가르친 기도 선거 의식 역할 감격 훈계 원벌 뭐 한글이 더 어려워.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누가 구글 번역기 나온다고 영어 공부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다 구라야. 다 구라야. 번역기가 따라가질 못해요, 여러분. 쉬운 영어 같은 건 하지만 어려운 영어는 따라가질 못해요, 여러분. 진짜로. 그래 너무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 읽는 게 진짜 이런 걸 읽어내야 되니까 우울증 올 뻔했죠. 우울증. 애들 어떻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수업 시간에 이제 토론 수업 하거든요. regardless of loyalty or anything like that. So like in response. This hospital refused to respond for comment. Yeah. 애들이 막 웃어. 웃는다고. 근데 어느 부분이 웃긴지 모르겠어. 어느 부분이 웃긴지. 여러분은 이 공포를 모를 거예요. 이건 난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적응하는 동안 아니 한국말로 아메 얘기하는데 뭐가 무서워? 한국말로 제품 얘기하는데 한국말로 얘기하고 한국말로 삽수하는데 그 왜 어려워? 한국말인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데 난 미치겠구만 진짜. 미치겠구만 진짜. 이러면 또 교수님이 한마디씩 다 물어봐요. 이 교수님들은 뭐 자상해가지고 한마디 다 물어봐.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근데 미국 교수들이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좌절시키지 않아요. 좌절시키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질문, 어떤 얘기를, 어떤 헛소리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보통 예를 들어 제가 좋은 얘기를 했다, 좀 괜찮은 얘기를 했다, 그러면 바로 반응 나와. That's amazing, brilliant, that's amazing. 바로 나와, 바로. 이 사람들은 이게 약간 오버하는 게 That's amazing, a brilliant idea 막 그래요. 근데 나 평타 쳤어. 감을 못 잡고 평타 쳤어요. That's good. That's good. 굿이라는 게 여러분 잘한 게 아니에요. That's good. 근데 내가 헛소리 있잖아, 헛소리. 전혀 딴 얘기. 완전 이런 거 있잖아요. 아메 아세요? 그럼 나 안 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완전 거리 있는 얘기. 이런 거 하면 뭐냐면 교수가 It's interesting. That's interesting. 그래. Interesting 그래. 절대로 나쁜 말 안 합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을 거치고 제가 시험을 또 봤는데 C가 제일 나쁜 거예요. 76점. 24개 틀린 거야. 24개.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여러분 제가 뭐 모르지만 그래도 내신 1등급 출신으로서 저는 70점대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70점대를? 와, 내가 충격이에요, 충격. 그리고 제가 그 프로포절이라고 뭐 논문 내기 전에 내는 걸 썼어요. 이렇게 내는 거를. 근데 이 형광색이 여러분 다시 써오라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구체적으로 적어라.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다. 다시 적어라. 다 적어라. 뭐 이렇게 뭐 다 이렇게 해놓은 거 다 이렇게. 그 내가 근데 멘붕이 오더라. 멘붕이. 근데 이걸 다 극복하고 1학기 때 이렇게 하고 2학기 때는 여러분 모든 과목 A로 끝냈습니다. 제가 모든 과목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잘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처음에 이 일을 할 때 안 맞는 것 같고 나만큼 안 맞는 사람이 있을까 여기서? 나만큼 안 맞았던 사람들이 여기서 나만큼 안 맞았던 사람이 진짜 난 나이도 많고 영어도 네이티브도 아니고 집에 애들도 많아 이렇게. 근데 제가 아메에서 배운 거 뭐냐면 일단 밀고 나가고 하면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랭귀지가 아니라 생각인 거죠. 아까 오현 스펀지 얘기했지만 노숙자도 영어 잘합니다. 그 사람들이 부족한 건 뭐냐면 올바른 사고방식과 생활방식과 그런 수단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점차 여기서 이제 감을 잡아 나간 건 뭐냐면 좋아, 영어는 니네들이 잘하지만 경험은 니네들이 나를 절대 따라올 수 없어. 경험들. 그리고 니네는 잡을 구해야 되는 애들이야. 난 그렇지 않거든.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밥을 많이 샀죠, 여러분. 이렇게 밥을 많이 샀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졸업도 했고 제가 이제 졸업을 일단 끝냈다는 게 아니라 졸업식을 먼저 하고 학기 남았지만 그래서 저는 리치드 보스와 제일 맨델 회장님과 이제 동문이 했고요. 오영 스폰서님도 여기 오셨고
저희 집에 방문해 오셨고 지금은 어엿한 학생으로 자리 잡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아메이인데 제가 이제 아메이를 선택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느끼는 아메이. 그래서 제가 10분 정도 해야 되죠. 원래 8시까지 9시까지면 6분 남았는데 지금부터 메인이 나오는데 6분 하면 제가 아쉬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쉬울 것 같아서 뭐 좀 끝낼 수 있어요. 여기서 그냥 제가 정리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아쉬운 게 여러분들이 아쉬울 것 같아가지고 그냥 10분 정도 더 할 수 있으면 이건 뭐 선택이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중간에 볼일 있으면 나가시면 됐고 저는 이제 할 거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내용들을 어차피 제가 여기 하면 또 당분간은 제가 또 안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올랜도 갔었어요. 올랜도 가서 올랜도에 뭐가 있냐면 아메이 센터가 있습니다. 올랜도 매직 구단주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모든 억만장자들 기업들이 이 스포츠 구단을 가지는 게 꿈이에요. 꿈. 그들의 꿈. 하지만 아무나 스포츠 구단주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포츠라는 거는 미국 사람들의 어떤 의식과 수준에 연관된 거기 때문에 근데 올랜도 매직 구단주. 그래서 아메이 센터 갔는데 난 여기서 너무 감동했어요. 엄청 큽니다. 여기 직원분이신데 직원도 댄스 타임인데 이렇게 치시는 거야 할아버지인데 너무 기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소리 안 나와요? 아 이런 소리가 안 나왔어요? 다. 오 소리가 너무 아쉽네. 아무튼 제가 여기서 보는 건 여기 그 디보스 패밀리가 이제 구단주인데 그 올랜도에 후원한 지 30년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30만 불을 후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너무 인상적이었고 너무 크죠.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올랜도 매직 명예의 전당에 명예의 전당 보통 선수들만 올라가거든요. 명예의 전당에 누가 올라갔냐? 샤키로원이라고 리치 부회장님이 명예의 전당에 딱 올라가 있어요. 여기에. 나 이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여기 올랜도에 갔다 왔을 때. 여기 이제 본사잖아요. 본사 우리가 자주 보는 본사. 여기는 희망이 댄스 학원 보내는 길에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가면 진짜 여러 가지 특허들 여름 특허 여기 본사거든요. 나와 있고 이게 아버지도 연구원이었고 아들도 연구원이에요. 여기. 이제 R&D에서 일하면서 특허를 되게 많이 등록을 했더라고요. 아버지가 등록을 한 거예요? 네. 나 이거 진짜 아버지도 연구원이었고 아버지 특허 연구했는데 또 아들이 또 여기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회사는 없죠. 이런 회사 단순히 특허 많다 그런 것이 아니라 배를 이어서. 그러니까 여기 부모님이랑 같이 일하는 자녀들 되게 많아요. 여기서 직원분들도.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옛날에 리포트 했던 건데 보신 분 계시겠지만 This packaging a little bit. 우리 이제 히알루론산이잖아요. First time the new packaging comes in, we capture all that dimensional and weight information, and it builds on how we put it in the shipping box. Wow, very okay.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박스를 하나 만들잖아 아메이에서. 근데 아메이는 이 버리는 화장지 그 휴지 같은 걸 적게 나오게 해서 이 박스면 마지막 최종 박스에 담길 사이즈를 예측해가지고 이 사이즈를 만들어요. 패키지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는 아메이 박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알루론산의 아티스트 박스거든. 이런 것들이 다 규격에 맞게끔 하는 거. 이건 뭐냐 원재료도 그렇고 이 패키징까지 만들 수 있는 제조사기 때문에 환경 오염이 안 생기는 거거든요. Okay, so when the customers return the products, so how do you handle that? So if the product has left corporate control, when the product comes back, 우리가 we dispose of the product.
반품을 Just 하면 dispose. disposable. So it goes 이것도 안 들리네요. into either. 아, 이것도 안 들려요? 들려요. 들려요. 이 영상은 들려요? 네, 여태까지 네. 영어 얘기하시면 들렸어요. 오케이. No problem. 이게 뭐냐면 우리가 반품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거기서는 원재료 같은 건 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절대 재활용 안 하고 다 폐기 처분시키는 거. 그 비용이 얼마나 들더라고요. 제가 여기 여기 가서 엄청 대단한 걸 발견했어요. 여기 보시면 우먼즈백, 바이탈백 되게 많아요. 이게 뭐냐면 여기 한국 나가기 전에 여기 규정에서 뭔가 안 맞아서 여기서 이제 내보내지 않은 거예요. 와, 나 이거 가져가고 싶은데 이거 안 준대. 안 줘요. 여기서 안 준대. 안 주고요. 여기 보면 다 새 This is 거거든요. that the company risk factor. You know, how do we know that the temperature wasn't out of range with this, that it wasn't too cold, too hot? We don't want to take that risk. So 아니 이거 완전 다 새 건데 우리가 보기엔 새 거지만 절대 내보내지 않아요. 그 규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진짜 아메이 제품을 쓰는 소비자들이 얼마나 완성도가 높은, 얼마나 무뎌지는 제품을 쓰는 건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는 자선단체에 그냥 기부하면 되지. 그렇지 않대요. 자선단체 기부하면 그 사람들이 갖다 팔 수 있대. 근데 갖다 팔았을 때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그걸 산 소비자들이 또 오해할 수 있는 아메이 퀄리티에. 그래서 아메이는 철저하게 퀄리티 신경 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인터뷰했는데 It's Amway nice. We're Amway nice. What does mean Amway nice? Just again, that we treat each other like family. Like Wow. the employees are family. So, you know, it's benefit of the doubt. We're understanding. We're Amway nice. We're treating employees like family. 이거 되게 중요한 파트인데 이분은 그 전에 어떤 다른 그 물류회사에서 11년 전 근무하셨는데 여기로 오신 이유가 그 삶의 밸런스가 너무 깨져가지고 일주일에 70시간, 70몇 시간 일하시니 근데 여기 와서 너무 행복하시대요. 왜냐하면 가족같이 일하니까 그 표현을 Amway nice라는 단어를 쓰시네요. 그리고 이분도 자녀가 넷인데 지금 너무 행복하고 제가 오늘 공장에서 느낀 점은 뭐냐면 다들 너무 행복하세요. 다들 행복하고 너무 만족하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따뜻한 Amway 컬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한국에서 제품 쓰고 저도 이제 본사 몇 번 온 적이 있었지만 제가 여기 와서 진짜 공장도 보고 이제 특허 얘기도 듣고 하면서 진짜라는 거. 아까 진짜 그러니까 좋다를 넘어서 진짜다. 우리가 사업하는 게 맞다. 진짜로. 제가 이제 이 비즈니스 미래라는 책을 지금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앞으로의 소비는 어떻게 돌아갈까? 책임 있는 소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올바른 기업들만 살려놓고 우리가 올바르지 않는 기업들은 우리가 소비를 안 하면 그 기업들은 매출이 아니니까 없어지는 거니까 이 소비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소비자의 의식이라는 게 소비자의 어떤 책임감이나 소비자의 정보가. 그래서 이 노동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순도 높은 대가는 뭘까? 내가 노동으로. 자신의 노동을 만들어내는 물건이나 서비스 구입에 만족한 사람을 보는 일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생산시설이 대기업화되면서 파편화됐다고 그러거든요.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제품을 누가 쓰는지 잘 몰라요. 일반 기업들은. 근데 생산자, 소비자가 서로 얼굴 보이는 관계. 생산자는 자신이 만들어낸 물건과 서비스에 기뻐하는 서비스를 보고 기쁨을 느끼고 그뿐만 아니라 기뻐하는 생산자를 보는 건 소비자의 기쁨이야. 그러니까 생산자가 이 제품을 누가 소비하는지 알고 이 소비자가 누가 만드는지 아는 이 관계가 최고의 관계라는 거죠. 앞으로 미래에서. 뭐예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양자를 얼굴 보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이 자본주의에서 기업과 소비자의 궁극이라는 거지. 어떻게 보면 아메이가 그렇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어떻게 제가 공장을 가서 보고 어떻게 만드는지 보고 이 연구원들도 누가 쓰는지 알고 있고 우리들도 누가 만드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메 이제 연구원들 인터뷰하면 아메 오기 전에 나는 다른 리테일 마켓에서 얘기하는데 I never got to meet the people who use the product I made. 내가 만든 제품은 누가 쓰는지 알 기회가 없었다. It's an awesome experience to engage with our ABOs. 우리 ABO들과 이렇게 콜라보해서 하는 거는 대단한 특별한 경험인 거예요. 이 사람 너무 행복하게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여러분. 그리고 이분들도 I also enjoy interacting with all the ABOs. 그러니까 어떤 기업도 이렇게 쓰는 제품을 직접 쓰는 ABO들과 교류해가지고 만드는 기업들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 이 소비자들을 리드한 ABO 관계가 굉장히 특별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유니크한 관계다. 쇼핑 방식이 유니크한 것이 아니라 이 관계가 유니크한 거죠. 예. 그리고 제가 좀 요새
공부를 집중하고 있는 건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인데 사실 많은 건강기능식 회사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핵심은 마이크로바이옴인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미국도 굉장히 늦은 논문에서 모든 노화에 관여한다는 거고 건강에 늙어간다는 거는 마이크로바이옴을 관리하는 것인데 제가 이 책을 보다가 아메이를 발견한 거예요. 이 책은 아메이 책이 아닌데 미생물 제제 상품화되어 있죠. 대표적인 건강미용제는 아메이 선임 피부과학장인 그레그 힐러브랜드 박사는 피부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그래서 이 시도를 지금 아메이가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부 미생물을 우리한테는 아직 모르겠어요. 연구 중인 것 같아. 그래서 그가 이긴 팀은 미생물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있고 그랜드 레피즈에서 여러 사람 미생물을 이제 측정하고 공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 여기서 보면 30대 피부 미생물과 60대 70대 피부 미생물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자신의 피부 미생물을 배양해서 현재 또는 미래의 얼굴 피부의 해충에 사용할 가능성이 곧 열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일이 가능해진다면 젊었을 때 피부 미생물을 보관했다가 나이가 들어 주름과 건조한 피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이것이 개인별 피부 관리에 매혹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아닌가. 전 여기서 지금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이 있잖아요. 우리 그 측정하는 거. 그 뜻이 사실 저는 변 측정하는 것보다 피부 측정이 훨씬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예측하건데, 전 예측입니다. 아마 피부 미생물 측정이 나올 거야 아마. 저는 향후 몇 년, 저는 몰라요. 하지만 그게 연구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젊었을 때 피부 미생물을 저장했다가 나이 들어 쓸 수 있는 기술이 나올 겁니다. 결국 뭐냐면 아메이는 치약 칫솔 샴푸 세제로 시작해서 아주 고차원의 마이크로바이옴 활용한 건강식 화장품 수준은 아주 바이오테크놀 기업이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큰 경쟁력이라는 거고 늘는 건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요새 한국에서 아마 인공지능 챗GPT 얘기하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빙이나 그런 데서 미래 대체한다는 거. 그래서 사실 인공지능이 이런 것들 뱅킹부터 여행업부터 많이 대체한다고 그래서 뭐 직장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인공지능이 진짜 다양하게 쓰일 거예요. 하지만 사람 노동력이 없어질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미국 역사를 보면 1840년도, 1910년도까지 자동차도 생기고 증기가 생기고 기차도 생기고 많이 생겼지만 그만큼 증가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말 수가 증가했어요. 말 있죠, 말. 사람들이 이 증기기관이나 배 나오면 말 없어진다고 했거든.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짐을 실어서 기차까지 옮기고 배까지 옮기고 집까지 하는 데는 말이 필요한 거야. 이게 뭐냐면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되더라도 그 사람의 많은 정보를 찾아주는 거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지. 여기에 대한 건 제가 좀 쓰고 있어요. 나중에 또 기회에 한번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구글 바드를 보면 What do you think about 아메이라고 하면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아메이는 direct selling 컴퍼니인데 이렇게 보면 This can be a lucrative business model for some people에는 성공이 어렵다. 이러면 But it can also be very difficult to succeed. 성공이 어렵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냥 바드에서는. 근데 빙에다 얘기하면 빙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똑같은 질문. What do you think about 아메이면 아메이 is a worldwide leader in health and beauty and outstanding independent business owner. 제가 무슨 얘기 드냐면 바드에 물어보는 것과 빙에 하면 검색 내용이 다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의 상식이 존재하지 않아요. 백과사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툴로 묻는지, 어떤 상황에 묻는지, 문에 따라서 여러분이 누구 묻는지가 달라요. 구글과 빙이 다른 건 뭐냐면 빙은 이렇게 내가 어떤 질문을 하면 연관 검색을 보여줘요. 연관 검색. 다른 사람은 이런 질문도 하던데 이게 빙의 포인트예요. 제가 지금 저희 이제 이번 학기에 이제 그 클라이언트가 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빙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 받은 인사이트는 뭐냐면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은 답을 하는 능력이 아니라 질문하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능력은 나의 고유와 호기심과 나의 고유한 나만의 어떤 그 밸류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 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저는 과거는 저는 제품의 유통 시대라고 봅니다. 과거의 제품 유통. 우리 ABO들도 실제로 디스트리뷰터를 불렀고 제품을 갖다 주고 하는 그런 시대. 현재는 저는 정보의 유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미팅이나 교육 시스템에서 정보를 수상하는 거.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는 저는 뭐 미래학자는 아니지만 제가 보는 건 뭐냐면 미래는 의식의 유통 시대가 되지 않을까. 의식은 지식하고 다른 겁니다. 의식은 지식하고 달라요. 지식은 검색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어디든 많아. 구글 검색하든 바든 다 나오지만 의식이라는 건 그 지식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삶에 체득된 어떤 노하우나 삶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시대가 전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아메이를 한다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진짜로 건강하게 긍정적으로 도전적으로 뭔가 실제 행동을 살아가고 있느냐.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교육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 수련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혼을 돈과 바꾸지 않는다라는 요 컨셉. 그래서 여러분 인스타그램 보면 많은 여러 가지 소비하는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 시대는 거의 다 갔다고 생각해요. 거의 다 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소비로 나를 보여주는 시대는 이제는 나의 혼이 뭔지, 내가 진짜 무엇을 추구하고 내 자기다움이 뭔지를 보여주는 시대로 저는 분명히 넘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좀 지나갈게요. 마무리할게요.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누구와 함께 있는가. 이게 중요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기서 내가 어떤 삶을 알고 있는지. 이번에 이제 권수미대가 이제 공항에 와서 이제 애들 처음 만났거든요. 애들이 엄청 울었어 이때. 애들이 잘 지낼 줄 알았는데 애들도 엄마가 너무 보고 싶고 애들이 이제 아들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있었던 거지. 뭐 아빠가 밥을 잘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뭐 잘 모르고 화장품 잘 모르니까 그게 애들은 얘기는 안 했지만 아빠라서 얘기는 안 했지만 엄마 만나는 게 너무 와닿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이 이번에 와서 가족 여행을 다녔죠. 가면서 이제 시간도 보내고 저희 인상이 아이스크림 갔는데 컨셉 뭐죠? From cows to corn이에요. 여기는 여기 키워 젖을 짜가지고 바로 아이스크림 만드는 곳이거든요. From cows to corn. 분명히 뉴트라이트 가져왔을 것 같아요. 이거. seeds to product까지.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여기 미시간주의 북쪽으로 가다 보면 멋진 트래블 시티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와이너리인데 애들 와이너리도 가고 제일 갔던 데가 여기가 이제 슬리핑 베어 듄이라고 여러분 미시간 호수인데 이래요. 이게 호수예요. 호수와 이 듄 모래사막 붙어 있는 이곳. 여기가 이제 진짜 미국에서 유일한 곳인데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자유도에서 뭔가를 느끼고 희망이든 뭔가를 느끼고 사회나 뭔가를 느끼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들 만나서 그 얘기를 했는데 권수미드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아침에 애들 학교 갈 때 손 흔들어 주는 거. 이거를 하고 싶었던 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우리한테는 이게 가장 어려웠던 거였죠.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하면 어떻게 보면 마무리를 하면 우리가 다른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 모습을 보고 오해할 수도 있고 처음에 현타가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가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아메를 받아들인 거잖아요. 절대 평범해지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가족의 모토는 뭐냐? 시시하게 살지 말자. 시시하게 살지 말자. 진짜로. 뭔가 과제가 있으면 도전해보고 우리 애들도 여기서 낯선 환경에서 그러니까 제가 빵꾸가 많거든요. 가끔 우리 희망이가 그래요. 아빠만 안 왔어 그래요. 내가 잘 못 챙기거든 메일 같은 거 오면. 근데 괜찮아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 완벽히 못 챙깁니다. 하지만 무엇이 가장 우리 가족의 삶을 가장 많이 바꿀 것인가? 여러분 집중하는 이 사업이고 도전하시면 완주하시면 정말로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미래가 펼쳐지고 저도 이렇게 살 줄 잘 몰랐어요. 아무튼 제가 오늘 조금 길게 얘기했는데 마무리는 권수님께서 잠깐 끝내셨어요? 오케이 했고 아무튼 오늘 이런 기회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도 반갑고요. 예, 저희 팀들도 그렇고 한국에 계신 모든 분들 응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리더님들 9시부터 밀레니엄 교실 또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 마무리하시고요. 또 다시 줌 접속하셔가지고 세컨 밀레니엄 교실에서 또 열공하시면 되세요. 저는 새아이의 엄마로 정말 꽂히는 게 있었어요. 아이들은 발전된 엄마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 집엔 공짜 밥은 없다. 와, 정말 명언이십니다. 네, 리더님들 이제 음소거 해석하시고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호는 정말 6, 7, 8 집중하셔야 되잖아요. 구호 준비! 집중!